안녕하십니까. 박용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성장장애와 키 크기입니다. 네. 아마 어린 자녀들 두신 부모들께서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원장님,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성장은 키 크기 이건 아니죠? 그거죠. 성장. 1차적으로는 성장 장애인 그 친구들이 있고요. 네. 2차적으로는 키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한 부모님들의 욕심에 대한 아마 예. 부흥에 관한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네. 성장 장애인 경우는 사실 크게는 없지만 그 키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없어요. 네. 더 클까봐 아마. 예, 좀 부러워요. 네. 어쨌든 누구나 다 아마 예. 키를 더 크게 크고 그렇죠. 싶은 예. 마음이 있을 거고 미국의 어떤 그 학회의 통계상 키가 1cm 클 때마다 연봉이 더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죠. 그래요? 그리고 키에 대해서 예. 키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 것 중에 서로 대하잖아요. 네. 대면을 하고 사람들이 네, 네, 사회생활 네. 하다 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인 뭐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옛날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원시 시대로 거슬러 갈수록 네. 그 공격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크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마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기업이라든지 어떤 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네. 약간 은연중에 드러날 건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크고 싶어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외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키가 외모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제가 2m는 안 되지만 네. 똑같은 2m가 안 되는 키지만 소지섭이 더 잘생겨 보이잖아요. 네. 없다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막 다들 이렇게 웃으세요. 막말을. 네. 지금 그래, 어디다 어쨌든 비교를 하시는 키가 차지하는 부분이 예. 굉장히 외모에도 크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그만하시죠. 잠깐만요. 애드립 좀 하고 갈게요. 방송사고인가요? 네. 우리 박영 원장님이 처음 저희 소셜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네. 한의학계 아이돌이라고 제가 네. 이렇게 이제 부추기죠.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외모가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데 오늘 손시섭 비교는 잠깐 이제 숨 좀. 죄송합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아마 테러가 날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요즘 그 네. 관심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많고요. 네. 뭐 지금 또 방학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 때문에 또 문의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장이라고 해서 네. 일단 키 크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네. 그뿐만 아니라 바른 발달과 성장을 이제 함축하는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렇기도 하죠.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성장의 아주 그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클 건데 그 정상적이란 말이 예를 들면 척추가 똑바로 자라서 예. 정상적으로 큰다. 네. 예를 들면 척추가 휘어진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척추 측만증이나 측만증. 약간의 그 척추 불균형증이 있게 되면 예. 그것을 바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1, 2cm는 크게 되겠죠.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는 심지어 3, 4cm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영양의 불균형을 바로 맞추는 것 이것들이 다 성장을 크게 하는데 예. 이렇게 키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고 나중에 그 부분은 성장 장애가 아닌 실제적으로 조금 1cm라도 더 커보기 위한 노력에 의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성인이 되고 보니까요. 네. 이제 뭐 중년에 접어드니까 제가 그러셨군요. 키가- 네. 30대 아니셨나요? 키가 네. 사실 크면 좋겠지만 네. 크게 한 170에서 75, 80 이 정도는 170이나 80이나 크게 뭐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 없고 네. 예 그리고 그 외모적으로 봤을 때 호감을 갖는 거에도 첫인상은 그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나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 또 10대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네, 네. 그쵸. 만약에 본인이 키가 좀 크지 않으시다면 네. 걱정이 되실 굉장히 수 있고 걱정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떠나서 좀 더 컸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은 네.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조건 더 크고 싶다 하더라도 네. 그거 말고 이건 좀 걱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성장 장애는 네. 어떨 때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제 성장이라는 것이 사춘기 무렵까지 네. 우리 성장이 몇 살까지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은 보통 2차 성징이 시작되면 느려지거나 그때쯤이 아마 멈춘다고. 예전에 예. 제가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 남자의 숫자와 여자의 숫자 기억나시죠? 아니요. 네. 네, 미리 예습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남자애는 네. 8수로 움직이고 한의학에서 여자는 7수로 움직여서 예, 예. 옛날 예. 갱년기장애 할 때 49세가 예, 예, 되면 예. 77, 49 예, 배로. 된다고. 여자가 7이 14, 14세가 되면 초경이 시작이 되고 네. 남자가 16세가 되면 일단 그 둘 다 14, 16세가 2차 성징이 어쨌든 거의 완성되는 시기로 보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2차 성징 이후에도 조금 더 성장을 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2차 성징인 그러니까, 초경이 시작되고 네. 거의 1년 이내로 그 성장 자체가 멈춰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장이라는 게 그 대체로 20살 때까지가 성장기고 네. 그 여력은 있지만 어쨌든 2차 성징이 여자분들은 끝나고 나면 네. 거의 성장이 멈추고요. 잠시 뭐 중간 삽입말을 드리자면 네. 20살 정도까지가 사람의 성장기이기 잘한다.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성장기가 끝났을 때 곱하기 5배수가 그 생명체의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20세까지 큰다고 봤을 때 네. 곱하기 5를 하면 100세 100세. 혹은 25세까지를 성장기로 잡는 그 인류학자들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곱하기 5를 하면 대체로 120세 정도 내외로 예. 사람이 그냥 원래는 살아갈 수 있는데 수많은 병들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 기타 등등 때문에 일찍 줄어드는 거군요.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건 논의 이야기고 네. 성장 장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1차적으로 그 사춘기라는 그 시기 동안에 대체로 소아기 때 한번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춘기 때 제2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 시기들을 감안을 했을 때 1년 내로 잡아보죠. 1년 내로 잡았을 때는 대체로 4cm 이상이 안 크게 되면 1차적으로 성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몇 살 때 1년에 4cm? 거의 사춘기 전까지죠. 사춘기 전까지. 네. 예. 대체로 사춘기 때 제일 많이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잖아요. 5살짜리 애를 가지고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요? 안 하죠. 별로 안 하죠. 예. 대체로 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 정도의 시기에 1년에 4cm 이하로 성장을 한다. 이럴 때 할 때는 일단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성장 장애라는 수준으로 볼 때는 네. 평균 연령대의 성장 그 키가 있어요. 그 키에서 3% 이내에 들은 애들을 말하는데 네. 반에서 요즘 학급 인원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반에서 3%를 말하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학년에서 3% 이내의 키라면 성장 장애를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 성장 그 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몇 살에는 몇 센치라는 그 키에서 10cm 이하로 그 키가 자라 있을 때에는 네. 성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 학년에 3% 이하면 성장 장애를 걱정해 봐야 한다면 전체 인구의 3%지만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네. 3% 정도는 약간 올바른 성장이 안 되고 있다고 네. 봐도 비슷한 말이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전체 인구를 우리가 다 조사를 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대체로 한 학년 예. 자기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한 학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그 성장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네. 소아 비만이라든지 너무 왜소한 체격이라든지 이런 경우일 때도 성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비만하면 키가 안 큽니까? 너무 지나치게 비만이면 키가 안 크고요. 예. 체격이 땅땅한 통통한 체격이면 오히려 키가 더 잘 클 수 있죠. 제가 어릴 때 굉장히 통통했거든요. 통통하셨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네. 얼굴이 말라서 중학교 6학년 때 키가 조금 크는 바람에. 네. 그 어떻게 하셨어요, 원장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그냥 크셨어요? 저희 때는요 성장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셨죠. 부모님들이 쓰셨나요? 저는 우리 뭐 워낙 때- 잘 네. 자랐기 때문에 저는 워낙 예. 어쨌든 그때 이런 그 성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네. 저희 부모님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하셨다면 네. 저도 소모군처럼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저희 때는 그냥 뭐 먹고 놀고 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어릴 때는 그냥 말고 노는 게 일이었죠. 예. 성장 장애의 수준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cm라도 더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나중에 제가 제시할 게 딱 3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는 운동. 밥 잘 먹고 어.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잠 잘 자고 아. 예, 3가지만 충실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결론부터 우선 일단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성장 장애의 원인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네. 장애는 아니더라도 1cm라도 더 잘 키우는, 크게 하기 네.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성장 장애 원인을 앞서 그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 영양의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거의 없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할 정도로 라면이라든지 그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뭐 햄버거, 콜라 이 정도에 의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영양 불균형을 조금 조사해 보셔야 될 거고요. 예. 한의학에서 할 수 없는 성장 치료가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네. 바로 호르몬 장애인데요. 그 성장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네. 성장 호르몬은 20세가 되면 끝날까요? 평생 생깁니다. 예, 성장 아닌 호르몬이 거죠. 하는 역할은 예. 복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러죠. 네, 네. 보통 10시에서 2시 사이 잠들고 나서 2시간 뒤부터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고 하는데 네. 그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어야 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상처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가서 복구를 해줄 거고 예. 우리 몸에서 뭔가 피로할 때는 그런 것들이 가서 다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피로 회복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우리 몸에 장애가 있으면 성장 호르몬들이 그 장애 복구가 복구하느라고 안 되는군요. 일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그만큼 불리하겠죠. 어쨌든 그런 성장 호르몬 분비가 네. 아예 잘 안 되시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아이들 아이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요즘 주사를 간접적으로 놓기도 하죠. 네. 물론 그렇지만 그 한의학에서는 가급적이면 작게 크더라도 땅땅하게 키우자는 게 일단 모토긴 한데 네. 성장 호르몬이 건강에도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진짜 지나치게 문제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투여라든지 그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양의학에서 투여하는 주사가 있거든요. 그런 주사를 마치시기에는 굉장히 고민을 해보시고요. 네. 그렇지만 정상적인 그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는데 그냥 단순히 걱정해서 마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많은 정도로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건강에 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장 호르몬 성장이 아까 말씀처럼 3% 이내에 너무 들고 체격이 너무 왜소하고 심각할 정도로 그다음에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작으신 분들이라서 네. 아이의 성장이 너무 지나치게 걱정이 되실 때는 호르몬 검사를 해보시고 네. 호르몬 검사상에서 실제로 터너 증후군이나 하는 것처럼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네. 다른 호르몬 분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은 한의학에서 고치기가 그 증명된 것들이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한의학에서 어느 정도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네. 호르몬 분비 장애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너 증후군 같은 그 염색체 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분비 장애 중에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했던 갑상선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을 때나 네. 혹은 태아로 있을 때 예. 엄마의 영양을 제대로 못 받아서 생기는 성장 장애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체격 이상증 뭐 그다음에 아까 저기 척추 말씀드렸는데 척추가 그 측만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성장이 방해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척추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되겠죠. 척추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약간 밸런스가 좋지 않을 때 네. 그러면 성장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거나 잘 자라고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측만증 자체는 걱정을 하셔서 꼭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네. 측만증 자체가 있는 분이 네. 성장이 제대로 일어날 리는 없고요. 일단 그다음에 측만증을 고치게 되면 성장이 훨씬 더 편하게 네. 그리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척추는 뭐 우리가 척추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예.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자율신경계통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우리 자율신경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뭐 감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 뭐 땀 분비, 소화 장애, 그 다음에 긴장 상태, 그 다음에 뭐 잠은 수면 상태 이런 것까지도 조절이 안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게 조절이 안 되는데 제대로 클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척추는 너무나 중요하고 예. 그것 때문에 성장에서 운동을 더 강조하는 측면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보고 네. 아, 우리 아이는 지금쯤 성장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네. 하고 느낄 수 있게 스스로 이제 댁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방법은 판단하시나요? 성장 곡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성장 곡선에서 얼만큼인지를 일단 쳐다보셔야 되고요. 네. 그 1년에 4cm 말씀하시는 1년에 4cm 최소고요. 예. 심할 때는 1년에 8cm, 10cm도 크죠. 그거 말고 이제 성장 곡선을 제가 드렸는데 혹시 네. 근데 그게 확인이 너무 있어요? 작아가지고 그래요? 화면에 안 보이더라고요. 성장 곡선이 이렇게 네. S형으로 나타나는데 네. 그 성장 곡선은 요즘 검색하시면 대부분 다 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성장 곡선, 곡선. 네. 성장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네, 찾으시면 그래프, 되겠습니다. 네. 성장 그래프나. 네. 그래서 키가 자라는 몇 세 때 몇 센치가 되면 되고 그 안에 정상 범위가 이 정도다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아. 그런 범위 안에 들면은 일단 네. 정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부모님의 키를 가지고 일단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키와 네. 어머님의 키를 합하신 다음에 남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13을 하시고요. 그래서 총 합을 더해 가지고 나누기 2를 하면 남자 아이의 예상 키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자 아이 같은 네.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키 더해서 키를 두 분을 더하셔 가지고 예. 빼기 13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나누기 2를 하고요. 예. 이 상태가 예상 키인데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cm가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면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키는 유전적인 소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10cm는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제 키랑 제 동생 키가 몇 cm 차이가 나거든요. 네. 7cm 차이가 나네요. 아. 그러니까 형제라 하더라도 네. 어릴 때 어떻게 했는지 그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큽니다. 어릴 때 뭐 예를 들어 병원 신세를 많이 줘서 항생제를 많이 투여받았다든지 네. 그다음에 노지를 못하거나 운동한 시간에 차이가 나거나 제 동생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많이 앉아 있었거나 네. 저는 맨날 뛰어다니며 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차이들이 있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후천적으로 10cm까지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물려받은 키를 네. 5cm 더 적게 만들 것이냐 5cm를 더 크게 만들 것이냐는 지금 내가 하는 생활 습관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내 아이를 보실 때 일단 그런 범위는 나중에 예상 키니까 지금은 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생활 기록부를 떼세요. 떼셔가지고 매년 몇 cm씩 컸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큰 숫자가 4cm 이상이 되는 것 이하로 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 성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군요. 대부분 오시는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몇 등이다. 반에서 요즘은 번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다면 25명 정도가 대부분 한 반에 있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같은 네. 경우에. 그 경우에서 반에서 5번 이하로 계속해서 움직인다. 뭐이 정도면은 성장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시고 특히 더 집중적으로 치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장애는 아니더라도 네. 이 아이는 성장에 좀 신경 써서 육아를 그 아이를 돌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그쵸. 될 수도 네. 있겠네요. 장애라 사실 성장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장애 때문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보다 아까 좀 말씀드린 더 크게 것처럼 하기 조금이라도 더 위해서.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나중에 뭐 하이힐을 1cm라도 더 크게 신으면 네. 몸에 네. 더 안 좋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낮춰보고요. 요즘 남자들도 키높이 구두가 나오고 네. 심지어 뭐 여러 가지 키 크는 상품들에서 자조적인 분들은 뒤꿈치 살이라도 늘려야 되겠다고 할 정도니까 네. 어쨌든 성장이 나중에 성장기가 끝나고 나면 말 그대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신발 가지고 하거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야 되지 내 성장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성형 같은 경우에는 고칠 수 얼굴 있잖아요. 뭐 어디 네. 고칠 수 있지만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다른 것들이나 뭐 건강이 조금 안 되는 것은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기가 끝나고 나면 더 작아질 일만 생기거든요. 어디 다친다거나 아니면 노화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키워놓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더 신경을 그쵸. 쓰시는 것 네. 같아요. 몇 살 때 이렇게 진단하는 게 가장 14세 좋습니까? 때 여학생들이 네. 그 대부분 초경을 요즘은 조금 빨라서 12세부터 하는 경우가 많고요. 13세를 평균으로 본다면 14세, 15세 되면 거의 성장이 끝난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 대략 2, 3학년 2, 때부터 3학년 신경을 때. 쓰셔야 되고 예. 그때부터 집중해 가지고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 아주 집중적인 어떤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지가 좀 충분히 있어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충분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 때 그때 가장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 시절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아주 작은 편이었는데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뭐 10 몇 센치, 네, 20cm 고등학교 때 가까이 그런 막 이렇게.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때 고등학교 때 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학교 시절부터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고등학교 고3 그러니까 대략 뭐 6년 정도의 시간을 네. 어떻게 하면 키 크는데 더 신경을 쓸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크니까 네. 얘는 나중에 클 거야 이러고 너무 안심하지 말고 중학교 때 키를 클 수 있는 상황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만들어 주셔야 되죠. 하겠군요. 그때까지 안 큰다면. 예. 그러면 치료? 아니면 동료 방법? 예. 일단 그 제가 아까 3가지 말씀드렸는데 밥 잘 먹고 네. 운동하고 그다음에 잠 잘 자고 여기서 순서를 좀 바꿔서 잠 먼저 바꾸고요. 네. 밥을 잘 먹는 거. 그 한의학에서는 이 성장의 3가지 축이 비위,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신장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비위를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 이 말은 소화기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가 똑같죠. 네. 초등학교 시절의 성장 때문에 염려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똑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얘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땀을 너무 예. 많이 흘려요. 이러거든요. 네. 일단 밥만 잘 먹게 해도 성장에는 먹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밥을 어떻게 하면 잘 먹게 하고 식욕 부진인 아이들을 식욕을 더 당기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 비위 기능을 좋게 만들어서 소화 흡수 기능을 잘 좋게 만들면 네.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아이의 몸에 스스로 흡수를 잘 되게 할 것인가. 예. 예를 들어서 애가 변비가 있고 설사가 있다. 이거 큰 문제겠죠. 그렇죠. 소화가 안 돼서 맨날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갈 정도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입이 짧아가지고 밥을 잘 안 먹는다. 뭐 이런 친구들을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약재들을 좀 써가지고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면 1차적으로 성장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 됩니다. 두 번째, 성장이 일어나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 했죠.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폐기운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땀을 많이 흘린다. 그 다음 애가 빨리 지친다. 요즘은 그 성장에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뭘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학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들과 네, 공부 스트레스 도대체 하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거. 이틀 전에도 어제군요. 이틀 전에도 한 분이 왔고 어제도 성장 때문에 네. 어제는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이제 유학생 친구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상담을 했고 네. 한국에 있는 유학생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담을 해보면 도무지 쉬거나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몇 학년이 그렇습니까? 중학교 1학년요. 중학교 1학년들이. 네. 그렇군요. 벌써 걱정이죠. 예. 초등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성장에 침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성장침이요. 예. 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맞으러 와라. 시간이 안 나요. 도대체 정말 많은 시간을 요즘 공부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네. 상담을 하는데 공부를 해서 나중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성장도 그만큼 내 꿈에 이루는데 조금 중요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모델이 꿈인 친구가 키가 작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한의학에서는 폐의 기운이 좋아야 성장할 때 기운이 쫙쫙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폐기운을 보충해주는 그 치료가 비위 기능, 소화기 기능에 이어서 2차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폐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애들이 빨리 지치게 되고 그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특히 식은땀이 밤에 잘 때 따는 땀을 도한이라 그러고요. 네. 도한의 도자가 도자를 써서 내 건강을 야금야금 이렇게 잡아먹는 도둑 같은 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갯머리에 땀이 축축하다든지 애가 잘 때 땀을 유달리 많이 흘린다든지 하는 것은 예. 도안이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나는 도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고요. 애들이 나는 그 야간 식은땀은 용 쓰는 땀입니다. 애들이 땀을 많이 흘린다. 물론 주간에도 예.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애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이유는 아주 힘든 일을 할 때 하는 도중에는 땀이 잘 안 나고요. 예. 하다가 쉴 때 땀이 나거든요. 등산 생각해 보시면 산을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서 잠깐 쉴 때 땀이 팍팍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을 막 쓸 때 땀이 나기 시작하다가 조금 쉴 때 되면 땀이 훅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도 땀을 흘리지만
잘 때 쉴 때 땀이 막 나게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은 내가 먹는 에너지보다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땀이 많이 흘린다 이런 포인트들이 얘가 지금 그 좀 원기가 모자라구나 그런 면에서 보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하라. 이 편에서는 제가 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것 때문에 한약에서 신장 기운을 그 보충하는 약들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 3단계로 일단 가게 되는데 신장이 기운이 좋아야지 뼈대 같은 튼해지고 뼈 성장이 일단 이루어져야 우리가 빨리 길이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뼈가 무릎 아래에 있는 정강이 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대퇴골이 걸 거고 네. 정강이 뼈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붙어 있지 않아요. 네네. 성장기 때 조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네. 떨어진 그 부분을 성장판이라고 성장판. 하는데 이 성장판이 떨어져 있고 뼈가 점점 자라서 다시 이게 붙게 되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붙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가 키가 크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어린 시절에 다리 길이를 빨리 키워놔야지 성장이 빨리 크게 되는데 네. 이 길이로 긴 뼈들은 충격을 세로로 줘야지 길이가 빨리 늘어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있었던 우주인들이 키가 줄어서 온다는 말씀 드려보셨죠? 예. 그만큼 뼈에 자꾸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키가 줄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키가 크려고 하면은 점핑 같은 운동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충격을 자꾸 줘야 되고요. 다지기 하다 보면 일단 길이 성장이 일어나고 다리 길이 성장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면은 다음에 팔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판을 찍는 부분이 팔꿈치와 손목 부분인데 예. 이런 화골핵 부분들이 다 붙게 되면 1차적으로 신체에 길이 성장 거의 다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척추뼈가 조금 더 크게 자란다든지 뼈마디가 굵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얼굴이 조금 더 길어지고 커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생기는 마지막 성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길이 성장이기 때문에 다리 길이라든지 몸통의 체간 길이를 빨리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신장의 기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3단계 정도로 치료를 하고요. 성장판을 자극하는 침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척추를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척추에다가 침이라든지 약실이라든지 이런 걸 쭉 그 치료를 해서 네. 오랫동안 유지되게 하는 치료법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침은 네. 어디다가? 침은 예를 들면 성장판이 그 무릎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네. 무릎 주변 정강이 쪽에 성장판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침을 넣고 네. 그 부분에다가 약을 주사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약실이나 매선처럼 침이 계속 꽂혀 있는 효과를 누리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척추를 따라 가지고 그런 시술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척추가 우리 몸에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 꾸부정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런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척추에 침을 놓고 그다음에 그 척추 길이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척추 전체에 고주파라든지 그다음에 교정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을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네. 성장에 좋은 운동 사진하고 성장에 좋은 음식과 약재 사진 있어요. 네. 이 PD님 좀 보여주세요. 네, 스트레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 귀여워요. 대부분 예. 다 그 성장하려면 줄넘기 많이 생각하시는데 줄넘기 네. 너무 좋고요. 점핑 네. 운동이니까. 배구 선수들이 키가 크잖아요. 농구 선수들이나. 네. 키 큰 사람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기 때문에 더 키가 큰 것도 있을 거고 그 중간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스트레칭입니다. 예. 스트레칭을 꼭 많이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줄넘기. 줄넘기 나오죠. 예. 점핑 운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깊게. 뼈에 그 세로 길이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점프를 많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줄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두부인가요? 네, 단백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이 두부 같은 경우에 단백질을 우리가 고기에서 섭취하려는 경향이 많잖아요. 네. 식물성 단백질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부 같은 음식들을 좀 추천해봤고요. 네. 이건 뭔가요? 네, 맹문동이라는 약재인데요. 맹문동. 폐기운을 좋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비위, 폐, 신장 중에서 폐 쪽에 관련된 약재입니다. 네. 기운을 좋게 만들고 멸치 같은 멸치. 경우에 음식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멸치뿐만이 아니라 햇빛에 말리는 음식들은 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해조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햇빛에 많이 김이요? 말리죠. 김맛 같은 거. 예. 근데 요즘 멸치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많이 회자되는 게 네. 그 햇빛에 말리지 않고 아. 건조기에 말리는 멸치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역이라든지 이런 미역 것들 있고요. 해조류들은 신장에 좋고요. 예. 이런 고급 단백질들을 다른 식으로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예. 했고요.
네. 네, 넘어가요. 벽? 밥 잘 먹어야 어.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약재들 그다음 거 보여주시고 향부자라든지 이 향부자거든요. 예. 여성의 기운을 좋게 해주는 약재 중에 자궁에도 좋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사춘기 때 여학생들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예민해가지고 옆에서 상담할 때 보면 겁이 날 경우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향부자 같은 약재들이 기운도 풀어주고 스트레스도 날려주고 그다음에 자궁의 질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봐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재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또 성장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키 크는데 좋은 음식과 운동, 약재까지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그 키 크는 게 걱정인 뭐 학생들 부모님께 해주고 싶은 말씀. 네. 궁금하네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그 뭔가 하나를 조금 포기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은 들고요. 아까 학원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부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저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공부를 1년, 2년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12년 가까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물론 대학 이후에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대학 들어가서야 알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12년 동안 공부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엉덩이의 힘입니다. 체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에 운동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너무 학원을 많이 돌리시는 것보다 적절하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라도 태권도라든지 줄넘기라든지 농구 같은 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건데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양이라든지 먹는 것들은 요즘 어머니들이 너무나 다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수면에 있어 가지고 또 하나의 걸림돌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볼거리가 많아져서 네.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꼭 그 부모님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상담하는 것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바로 자위행인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한의학적으로는 신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한의사와 상담을 하셔서 성장에 대해서 조금 그 프로그램적으로 지도를 하시면 네. 아이의 성장에 건강하면서 그리고 머리도 좋아지면서 성장도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마지막 질문이라고 드렸는데 지금 마지막 질문에 답변 듣고 보니까 빠뜨린 게 있네요. 뭐죠? 그러니까 뭐 성조숙증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성적으로 너무 네네. 일찍 눈을 떠서 성 호르몬이 빨리 분비되기 시작하면 키가 안 큰다는 게 네, 맞는 성조숙증 얘기네요. 같은 네. 경우에는 여아들에게 더 많이 해당을 하는 말이고요. 네.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13, 14세 때 그 초경이 맞는데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벌써 초경이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성장에 조금 많은 장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도 미리 알아봐야 되고 네. 아까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성조숙증이거든요. 지나치게 뚱뚱했을 경우에도 성조숙증이 좀 빨리 오는 편이니까 네. 마찬가지고 남아 같은 경우에도 뭐 성조숙증뿐만이 아니라 성에 대해서 너무 일찍 눈을 떠가지고 내가 기운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 성장에 조금 방해를 받겠죠. 그 음란물에 일찍 노출된다거나 네. 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일찍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런 네. 겁니까? 아니면 진짜 호르몬의 분비가 일어나요? 호르몬 분비의 장애에서도 그런 이제 조절에서도 문제가 물론 있고요. 양의학에서는 예를 들면 정액을 자꾸 소모를 하는 것들이 어차피 3일에 한 번 생성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전통적인 동양 사상관에서는 내 몸의 에너지를 배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기운이나 폐기운이 조금 상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했을 경우 생각해 보면 그 만화에서 그런 식으로 홀쭉해지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 기운이라든지 다크서클 생기고 기운이 없으면 성장할 수 있는 아까 성장 호르몬이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회복되는 것이 그만큼 늦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특히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들의 역할이 조금 중요하겠죠. 직접적인 키 크기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네네. 그 한의학적으로는 조금 일리 있는 말이니까 네. 대화를 조금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성장 장애와 키 크기에 대해서 박영환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 조금이라도 더 키 크고 네. 건강하게 좀 성장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